안녕하세요. 저는 욜로 발표를 맡은 박승화입니다. 컨텐츠를 보시면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물질감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욜로 이전에 나왔던 Region with Convolution Neural Network RCNN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RCNN이 이제 RCNN이 있고 Fast RCNN, 그 다음에 Faster RCNN이 있어서 일단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목적이었던 욜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욜로 버전 1부터 3까지 나와서 3까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한 영상 내에서 0부터 n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오브젝트라고 말을 했냐면은 한 영상에서 모든 클래스가 다 나올 경우가 잘 없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n개까지를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나 리전 프로포절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자율주행이나 얼굴 탐지 등에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싱글 오브젝티브랑 멀티 오브젝티브스가 있는데 한 이미지에서 이게 고양인지 나타내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것까지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한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오브젝트스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쳐서 물체가 여기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반면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한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했는지 나타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 디텍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있고 리전 프로포절 방법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옆에 보시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같이 이 바운딩 박스를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슬라이딩 시키면서 디텍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하면서 계속 오브젝트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리전 프로포절 방법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리전 프로포절 방법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추천받아서 그 영역에 대해서만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리전 프로포절 같은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셀렉티브 서치라고 해서 뒤에 나올 패스트란다. RCNN부터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CNN이 가장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가장 처음 나온 모델로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관심 영역이라고 하는데,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영역을 추려서 이제 각각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CNN 학습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이제 자르거나 리사이즈 시켜서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약 2000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2000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이 이미지를 CNN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이제 리그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밑에 그림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풋의 이미지로부터 관심 영역을 추립니다. 이 추려서 다시 이 관심 영역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사이즈를 정교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CNN 각각의 그 리즌 프로포절에 대해서 각각의 CNN을 적용합니다. CNN 적용 후에 나온 피처 맵을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과 SVM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처음 나온 모델인데, 이게 왜 비효율적이냐면은, 일단 단점은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에 취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사이드에 있거나 되게 조그만한 것을 리사이즈 시켜서 확대하기 때문에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예측을 하지만, 이게 중앙에 있지 않고 사이드에 있을 경우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일단 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리전 프로포절 수만큼 CNN 계산이 필요합니다. 앞에 이 논문에선 한 이미지에 대해서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절을 익스트랙션 했기 때문에 약 2000번의 한 이미지에 대해서 약 2000번의 CNN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고 학습이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CNN 모델도 이제 러닝을 시켜야 되고 SVM 러닝도 시켜야 되고 리그레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Fast RCNN입니다. 기존의 RCNN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이 각각의 리즌 프로포절에 대해서 각각을 적용했다면 이 모델을 제안하는 방법은 그러지 말고 이 CNN을 한 번만 하자라고 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컨볼루션 통해서 피처 맵을 뽑아냅니다. 이 뽑아낸 피처 맵을 가지고 관심 영역을 추린 다음에 이 관심 영역이 또 각각 크기이기 때문에 ROI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사이즈를 똑같이 맞춥니다. 이 사이즈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플립 커넥티드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립 커넥티드를 통해서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또 이 플립 커넥티드에서 나온 걸 가지고 리니어 펑션을 사용해서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기존의 RCNN 같은 경우는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약 2000번의 CNN이 필요합니다.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지만 Fast RCNN 같은 경우는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의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 타임이 한 이미지에 50초라면 이 Fast RCNN에서는 2초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약 25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둘 다 그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해서 이제 관심 영역을 추렸는데 이 셀렉티브 서치에 똑같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셀렉티브 서치는 이 CNN 안에서 작용을 하지 않고 이 바깥에서 작용을 하는데 Faster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Fast CNN에서 리전 프로포절의 버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렉티브 서치는 그 CNN 안에서 작용이 안 해요. 그래서 그 CNN 밖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CPU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Fast RCNN 같은 경우는 CPU가 아니라 GPU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게 GPU는 이제 CNN 내부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같아요. 피처 맵을 뽑아내는 것까지 같지만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프로포절하는 곳을 추립니다. 여기서 RPN에서 나온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이션 레이어인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곳이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은 여기에 바운딩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거고 다시 ROI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오브젝트가 있는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트워크가 CNN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GPU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원래 한 이미지당 테스트 타임이 2초였다면 여기서는 0.2초로 약 기존 RCNN에 비해서 250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되게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RCNN 속도가 10fps 정도의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 목적은 실시간으로 물체를 감지하고 분류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이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욜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욜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S 곱하기 S 그리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이미지에 대해서 S by S 그리드로 나누게 되고 이 한 셀당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에는 이 바운드 컨피덴셜 스코어라고 해서 이 박스에서 오브젝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는 스코어 점수입니다. 이 스코어 점수랑 바운딩 박스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오브젝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티브가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클래스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 컨피던스 스코어는 그 바운딩 박스 스코어에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확률적인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non maximum superpression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을 삭제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S by S로 나누게 됩니다. 이 논문에선 7 by 7로 나눠서 가로 세로 7 by 7의 셀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자동차 오브젝티브의 빨간색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값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운데 있는 박스 기준으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 셀에는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하나에는 5개 엘리멘트가 있는데 일단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X, Y 코디네이트랑 위드랑 하이트 이렇게 4가지의 코디네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운딩 박스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셀에서 오브젝티브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는 스코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셀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오브젝티브 디텍션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각 셀의 클래스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에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곱하면 이 각각 셀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가 속해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바운딩 박스랑 이 매핑이랑 같이 묶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디텍션이 되어 있는 바운딩 박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바운딩 박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NMS를 통해서 겹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 삭제하는 방법이 지금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높은,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바운딩 박스랑 나머지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IOU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IOU가 일정 스코어 이상이면 동일한 물체라고 판단해서 삭제하게 됩니다. 보통적인 이 스레솔드는 0.6에서 0.9고 이 논문에서는 0.6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MS까지 통과한 후 최종적인 그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7by S가 7이니까 잠시만요. S가 7이니까 7by 7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이 뎁스가 지금 B 곱하기 5 플러스 C인데 B가 바운딩 박스의 개수, 그 다음에 C가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제가 5개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박스에서 5개 엘리멘트 플러스 클래스 수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비주얼 오브젝티브 클래스 이게 챌린지거든요. 이 챌린지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S가 7이고 바운딩 박스가 한 셀에서 2개이기 때문에 B가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20개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의 피처 맵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피처 맵을 뽑아내는 방법에는 이제 욜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욜로 네트워크는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2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넷이나 VGG16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욜로 같은 경우는 9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30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30 레이어가 마지막에 한 이미지에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인데 바운딩 박스가 2개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텀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하나에는 그 코디네이트 x, y, w, h랑 바운딩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들어가고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총 30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을 적용하고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파이널 디텍션이 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욜로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프리 트레인 모델을 사용했는데 아까 제가 24개의 컨볼루션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프리 트레인에서는 앞에 20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만 이미지넷 1000개 클래스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시켜서 웨이트 초기 값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인된 20개의 컨볼루션 뒤에 4개의 컨볼루션이랑 플리 커넥티드를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의미가 약간 초기 값을 랜더마이즈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는 224 곱하기 224의 크기이지만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졸루션을 증가시켜서 448 곱하기 448 크기로 증가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이 바운딩 박스의 위드랑 하이트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의 폭과 높이에 맞춰 0과 1 사이로 정교화시켰고, x, y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셀 기준으로 0과 1 사이로 정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고,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에 대해서는 리퀴드 렐로를 썼습니다. 욜로 버전 1에서는 되게 독특한 그 로스 펑션을 본인들이 정의를 해서 썼는데, 이게 sum squared error라고 해서 로스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랑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랑 그 다음에 컨피던스 로스를 각각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구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원벡터가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번째 셀에 있는 곳에서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x, y, w, h에 대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구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티브가 있을 경우만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이 람다 코디네이트라는 이 파라미터가 붙은 이유는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는 그 각각의 로스 사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로스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람다 코디네이트 값을 5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5라고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여기서 x, y에서 루트를 안 썼고 왜 w랑 h에 대해서 루트를 씌웠냐면은 아까 제가 바운딩 박스가 2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게 있고 큰 박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IO를 그려보면은 이게 예측한 곳이고, 이게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면은 작은 박스면 한 이 정도 겹쳐서 조그마한 에러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작은 그 바운딩 박스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 람다 non objective라는 파라미터 이거래. 잠시만요. 이 스퀘어 값을 그러니까 제곱근을 사용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박스에 대해서는 에러가 조금만 나도 크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몰 데리베이션을 주려고 루트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람다 논 오브젝티브 값은 이 앞에서 이제 컴피텐셜 로스인데 이 박스에서 여기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박스 컴피텐셜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이 박스가 없을 때의 컴피텐셜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대부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배경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배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클래스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 non objective라는 팩터를 사용해서 불균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0.5, 이게 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OLO2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버전에 비해서 정확도랑 그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가지고 향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는 224 곱하기 224의 크기를 레졸루션을 이제 인크리스 시켜서 448 곱하기 448로 맞췄다면 이 YOLO2에서는 그냥 448 곱하기 448의 해상도를 입력 데이터를 써서 초기 웨이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임의의 바운딩 박스를 2개를 썼다면 여기서는 앵커 박스라고 해가지고 프리디파인드 된 앵커 박스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된 크기의 박스가 있다면 앵커 박스는 미리 정해진 박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욜로2에서 이 앵커 박스를 제안을 했냐면은 일단은 초기에 어떤 박스 크기가 될지 되게 싸운다고 해야 되나? 모델 사이에서 어떤 박스 크기가 될지 되게 싸우기 때문에 초기에 되게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앵커를 써서 그런 언스테이블을 잡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 디멘전 클러스터는 디텍션하기 쉽도록 K-민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 모든 앵커 박스의 가운데 지점을 가운데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리딕션을 썼는데 욜로에서 앵커 박스만 사용했을 때 그 초기에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이렇게 그림이 있고 박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박스가 초기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있지만 욜로2에서는 이 다이렉션 로케이션 프레딕션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드 셀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운딩 박스는 그리드 셀 기준으로 만든 박스이기 때문에 이 그리드 셀 안에서 덜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그리드 셀을 기준으로 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이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레딕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냥 448 곱하기 448 해상도를 하나만 쓰기보다는 다양한 해상도를 통해서 다차원의 입력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 그랜드 피처 특징을 사용해서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이 말이 약간 레즈넷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트루 레이어라고 해서 높은 레졸루션 피처 맵이랑 피처 맵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로우 레졸루션 피처 맵에 콘캐트네이트 시킵니다. 근데 어쨌거나 두 개 다 콘캐트네이트 시키려면은 두 개의 피처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로우 레졸루션 피처 맵은 13 곱하기 13이고 하이 레졸루션의 피처 맵은 26 곱하기 26입니다. 그래서 콘캐트네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 26 곱하기 26 곱하기 512의 크기의 피처 맵을 13 곱하기 13 곱하기 2048로 변형을 해서 콘캐트네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속도 향상 같은 경우는 아까는 24개 컨볼루션이랑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욜로2 버전에서는 다크 16을 사용해서 19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5개의 맥스 풀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욜로1 버전에서 VGG 16을 사용했을 땐 약 30빌리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글렛 같은 경우는 8빌리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지만 다크 16을 썼을 때는 5빌리언 오퍼레이션만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피처 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욜로1에서는 7x7이고 바운딩 박스가 2개이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해서 총 30개의 길을 가지고 있다면 욜로2에서는 앙커 박스가 5개입니다. 그래서 한 앵커 박스에 대해서 XYWH라는 코디네이트랑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랑 그 다음에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총 25개, 한 박스에 대해서 2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박스이기 때문에 약 22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레퍼런스한 논문이 욜로 9000인데 여기서 스트롱걸이란 말이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개의 데이터셋을 컨비네이션 시켜서 학습했습니다. 코코가 이제 80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미지 넷이 약 22,000개의 데이터셋을 있는데 이거를 월드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약 9,000개의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모델이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욜로1 버전을 보시면 MAP가 약 63%에서 욜로2 버전을 썼을 때 78.6%로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퍼 세컨드가 욜로 버전에선 45fps가 나왔다면은 544 곱하기 544를 사용한 욜로2 버전에서는 40fps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욜로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아졌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FPS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욜로에 비해서 욜로2 버전이 속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정확도를 증가한 모델입니다. 욜로3 버전에서는 이제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게 욜로2 버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BX, BY, BW, BH를 이제 바운딩 박스로 예측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오브젝트 스코어를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사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운딩 박스가 다른 바운딩 박스보다 IO가 높다면 그러니까 즉 제일 높은 바운딩 박스는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IOU가 일정 트레스홀드보다 이상이면은 예측에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된 값들은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오브젝트니스 로스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가장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원래 욜로 같은 경우는 한 그리드 셀에서 하나의 클래스만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이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소프트 맥스를 썼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한 셀에서 이 물체가 무엇인지만 나타냈다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한 셀 안에서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SSE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각 클래스마다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다크 16 대신 다크 53을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어크로스 스케일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케일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바운딩 박스에 있고 오브젝트니스가 있고 그러니까 컨피던스 스코어가 있고 80개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스코어가 있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하나의 피처 맵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세 가지 피처 맵을 만듭니다. 13 곱하기 13이랑 26 곱하기 26이랑 52 곱하기 56의 세 가지 피처 맵이랑 이 각각 피처 맵 하나에 세 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피처 맵에 대해서 세 개의 앵커 박스를 각각 사용했기 때문에 총 9개의 앵커 박스가 나오게 되고 이 9개의 앵커 박스에 대해서 K-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욜로3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크53을 통해서 나온 최종적인 피처 맵을 가지고 디텍션 커널을 만들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이 뎁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스케일에 대해서 모든 최종적인 뎁스는 255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3에 대해서는 26 곱하기 26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3 곱하기 13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되고 스케일 3에서는 피처 2에서는 26 곱하기 26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을 컨볼루션 레이어랑 업샘플링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랑 그 사이즈가 같게 해서 콘캐트네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다시 그 최종적인 뎁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255 뎁스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 방법 비슷하게 스케일 1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을 컨볼루션이랑 업샘플링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랑 콘캐트네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썼고 최종적으로 52 곱하기 52 크기를 가진 피처 맵을 가지게 됩니다. 왜 여기서 계속 255를 사용하게 됐냐면 일단 바운딩 박스가 있고 한 바운딩 박스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4개의 코디네이트랑 오브젝트니스 코어 그래서 5개라 해서 여기서 5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 개수인데 여기서는 코코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수가 80입니다. 그래서 한 바운딩 박스에서 5 플러스 80에서 85개의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바운딩 박스가 3이기 때문에 255라는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욜로2랑 욜로3랑 비교를 해보면 욜로2에서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앵커 박스가 5이기 때문에 845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졌다면은 욜로3에서는 52 곱하기 52 크기를 가진 곳에서 바운딩 박스 3개, 그 다음에 26 곱하기 26 크기를 가진 곳에서 3개 이렇게 해서 총 10,000개의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장하기를 높은 피처 맵인 경우는 그 되게 작은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잘 디텍션 할 수 있다고 하고 작은 피처 맵에서는 큰 오브젝티브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욜로2가 있고 욜로3이 있는데 여기서 AP50이라고 하는 것은 0.5 그러니까 IOU가 0.5일 때 MAP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욜로2보다는 확실히 API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근데 여기서 욜로2 버전이랑 욜로3 버전에서 사이에 나온 게 레티나 넷 모델인데 레티나 모델 같은 경우는 빠른 것보단 정확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욜로2에 비해서 그 AP는 더 높지만 속도 측면에선 욜로3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딥러닝을 사용한 페이퍼들인데요. 그래서 RCNN이 가장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FAST랑 FASTR RCNN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욜로1부터 욜로3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 이게 욜로2 버전이 욜로3 버전에 대해서 오브젝티브 디텍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타냈는데, 보시면 여기 되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되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욜로2 버전에 비해서. 네. 욜로1 버전이랑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1, 2, 3까지 다 해놓은 그 영상을 찾지 못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